자, 여기 학산중 2학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꾸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고, 여기 봐. 똑바로 들어. 지금 마지막에 기본적인 성분은 원소를 의미하고, 원소, 원소를 의미해. 자, 기본 성분, 기본 입자 이러면 원자고, 기본 성분 이러면 원소야. 그래서 자,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제 책에는 사실 옛날 사람 이야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올 만하진 않아. 뭐 탈레스가 물로 물이 기본 원소다 뭐 이런 거 문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 책에는 나왔는데 요즘 책에는 빠졌어. 그래서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그 원소가 궁금했다. 근데 자, 물을 비롯해 몇 가지 기본 성분으로 물질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거.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부아제가 실험했다. 알겠어요? 그 책에 빠졌어 사실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알고 있으면 상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동그라미,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성분. 물을 분해해 봤더니 수소랑 산소로 분해됐어.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더 간단한 애가 있잖아요. 수소, 산소가 원소가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수소, 산소가 분해가 됐다. 그럼 그게 원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이 분해가 됐다라는 거는 수소, 산소가 그러니까 적어도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수소, 산소 분해되는 건 아셔야 되고, 지금까지 원소 종류는 11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뭐 이런 수소, 산소, 탄소, 알루미늄 이런 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이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다. 그러니까 92번까지는 사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라늄까지는. 근데 우라늄 이상 되면 원자 번호가 높아지면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입자가 섞기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이다. 이런 건 틀리는 거죠. 이런 보기는. 자, 그래서 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설탕은 뭐 여기 복사한 친구가 써놨네요. 탄소, 산소, 수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세요. 설탕은 탄소, 산소, 수소로 돼 있다. 플라스틱은 탄소랑 수소로 돼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소금은 나트륨이랑 염소로 돼 있습니다. 나트륨이랑 염소로 돼 있고, 나무젓가락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습니다. 삶은 달걀 탄소, 수소, 산소, 뭐라 써놨지? 질소 있고요. 왜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질소 있고요. 사실 약간의 이제 노른자 이런 거는 약간의 황도 있어요. 사실은 황도 있기는 해요. 노른자에. 포크는 뭐 철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니켈이라든가 뭐 크롬 이런 거 합금이야. 왜냐면 얘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철이 주성분이긴 하죠. 철이 주성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알루미늄과 같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118가지이지만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원소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뭐 다양한, 원래는 분자보다 화합물이 더 좋긴 한데 여기서는 원소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를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불꽃 반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뭐 염화나트륨 이게 이제 물에 녹여 놓은 거죠. 어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나트륨이 있고 칼륨 있어요. 얘네들은 보라색, 얘네들은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도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이해가시죠? 예전에는 사실 요렇게 실험 안 하고 그 니네 문제에 보면 뭐 토치에 뭐 겉불꽃에 넣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아무튼 책이 조금 바뀌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실험한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되는데 겉불꽃, 속불꽃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죠. 뭐 근데 내면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책에는 아무튼 안 나왔죠. 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죠. 나트륨은 노란색이고요. 안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해요. 노란색이고요.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칼륨 보라색이고 지금 안 외운 사람은 제발 외워주세요.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도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뭐 만약에 뭐 바륨이 있다, 바륨 하나 적어두세요. 바륨은 황록색이에요. 황록색. 뭐 못외웠으면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바륨은 황록색이다. 자, 나트륨이 있으니까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위에 없었죠?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주황색. 칼슘 주황색이에요. 스트론튬, 바륨 황록색. 책에 나오니까 다 외워야겠네. 바륨도 황록색입니다. 칼슘 주황색. 넘기시고. 자, 근데 이거는 118가지 원소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부 금속 원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잘 봐. 딴짓하고 있지마. 다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지마. 자, 이제 얘네들은 불꽃 반응 색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광기라고 하는 걸로 보면 분광기가 안에 프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이렇게 나뉘어져.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집니다. 이 나뉘어진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나뉘어진 거를. 근데 이 스펙트럼이 뭐 태양빛이라던가 이런 전등 이런 걸 보면은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지만 불꽃 반응 색을 보면 선으로 보여. 선자가 꼭 들어가야 돼. 선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답 쓰지 마시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시고,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스펙트럼 쓰고 실수했어 이러고 틀리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라는 거야. 리튬은 원래 빨간색이긴 하잖아요. 근데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게 합쳐가지고 보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합쳐서 보면 스트론튬도 이거 합쳐서 보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어 보면은 이제 구분이 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원자 구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튬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스트롬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요거 다 합쳐서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면 리튬과 스트론튬이 구분이 간다라는 거지.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멍하니 있지마.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과 칼슘은 달라. 왜냐면 얘는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지금 외워. 지금 집에 가서 외우지마. 지금 외워. 원소의 선 스펙트럼의 원소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르다라고 써있는데 맞나 틀리나 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라는 거야. 뭘 하다가 가스 불꽃에 소금을 뿌려. 그럼 노란색 불꽃이 나와요. 진짜로. 니네가
뭐 라면 끓여 먹다가 뭐 이렇게 막 넘쳤다. 그러면 노란색 불꽃이 나옵니다. 예,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자,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칼륨 보라색. 외워. 지금 외워야 돼. 네. 여기 요거 있죠? 뭐지? 불꽃놀이 있죠? 보라색 보이지? 이게 뭐 같아? 보라색. 그 칼슘. 예, 칼륨이야. 칼륨. 제발 외워주세요. 칼륨. 칼슘. 칼륨. 뭐 붉은색 있다.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 네. 뭐 리튬의 가능성이 더 큰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칼슘.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칼륨 보라색. 칼륨 보라색. 넘기시고 스스로 정리하기.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룬 기본 성분 원소라고 한다. 수소, 뭐 산소, 탄소, 알루미늄, 뭐 에탄올 이런 거 원소인가? 아니죠. 에탄올 이런 거 원소 아닙니다.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 원소야?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 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원소의 예로 설탕 이런 거 원소 아니야. 네. 예.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돼 있어. 산소 원소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소금, 물 원소 아니고. 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 자, 불꽃 반응을 통해서 원소, 일부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부입니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보라색은 칼륨입니다. 네, 리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지금 외우세요. 네. 자, 염화 칼슘 주황색, 칼륨 보라색, 칼륨 보라색, 스트론튬 빨간색.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불꽃색이다. 네. 자, 쉽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리튬과 스트론튬이 그렇다라는 거죠. 둘 다 빨간색이니까 이거 구별하기 어렵잖아 이게. 근데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선자 떼먹지 마시고.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 아닙니다. 선 스펙트럼. 굵기 개수가 다르다. 자, 원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 원소는 기본 성분인데 입자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로 따지는 거는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금괴는 금 원소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금 원자는 무수히 많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원소로 물어보면 금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원자로 물어보면 무수히 많은 원자가 있다.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예? 원자 모형을 사용합니다. 원자 모형을 사용한다. 자, 붕소의 전자가 5개 있고요. 탄소는 6개 있고 질소 7개 있고 산소 8개 있는데 원자들마다 전자 개수가 달라요. 전자 개수 달라. 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넘기세요. 자, 원래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에게 수소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이면 전자 하나 붙어요. 네. 얘는 플러스 몇이야, 얘는? 3. 플러스 3이었어. 이게 플러스 3이라고. 전자 3개 있습니다. 탄소는 플러스 몇이에요, 이게? 6. 플러스 6이 6개 있으니까. 산소는 8. 플러스 8. 전하를 표현할 때는 플러스를 쓰셔야 돼요. 그냥 8이라 쓰는 게 아니라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8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8이라 쓰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플러스 6이고 전자가 6개가 있는 거죠. 네. 전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개수 다릅니다. 핵에 있는 전하량도 다르긴 해. 자, 그래서 원자 핵을 그리는 전자를 뭐 7개 그린다. 질소가 7번이야. 사실 7번이고
질소는 전자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입자 뭐라고 해? 원자. 원자, 원소라고 하지 마, 원자라고 해. 자,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데 분자의 정의 여기 책에 다 써 있어요. 자, 분자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의 동그라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맨 끝머리 가장 작은 입자만 읽으면 원자 같잖아. 네. 중간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써 있으면 분자라는 거야. 분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거 분명히 써 있어. 니네만 모르지만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게 분자야.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을 잃어버려요.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렇게 써요. NH3라고 이렇게. 암모니아가 NH3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N 하나에 이게 수소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 산소는 사실은 O2야, O2. 산소 분자를 써라라고 하는데 O만 딸랑 쓰면 틀리는 거예요. 원수만 쓰는. 이거는 이제 원자를 쓴 거예요. 원자를. 산소 원자를 쓴 거고 O2라고 써셔야지 맞는 거예요. 물 분자는 H2O예요.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씁니다. 사실 순서도 있어요. HCl을 쓰는 거예요. ClH라 쓰는 게 아니라 HCl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자,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다. 이렇게 써있는 문장이 맞는 거라는 거야.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다른가 같나? 다른 거야. 알겠어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 종류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네?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하지 마시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질소 N2야. N2 쓰세요. N2. 이산화탄소 CO2예요. 메테인 CH4예요. 뭐 이런 거 소문자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CO2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는 애들만 있는데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대문자 써야 돼. 이거 코발트라고 CO2도 따로 있습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뭐라고 해요? 분자라고, 원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암모니아 분자는 원소 종류는 두 가지야. 왜냐하면 NH3지 질소, 수소 원소 종류는 두 개예요. 원소 종류 쓰라라고 하는데 네 개라고 쓰지 마시라는 거지. 원자는 총 몇 개냐? 1 더하기 3에서 4 써야지. 3만 보인다고 3 쓰는 게 아니지. 1, 여기 1이 있는 건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네, 원자는 4개가 있는 겁니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뭐야? 물 분자가 뭐야? H2O야, H2O. 분자수가 원자수보다 훨씬 많다. 그 까닭은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다양하게 결합하죠. 다양하게. 네? 원자들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한국말로 쓸 수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원소 기호로 씁니다. 원소 기호로. 원소 기호로 씁니다. 예전에 연금술사들은 뭐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연금술사들은 어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렸어. 돌터는 동그라미 안에 뭐 문자를 썼어요. 근데 베르셀리우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알파벳으로만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알파벳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베르셀리우스가 얘기했어. 뭐 조사라고 되는데 하여튼 뭐 그림으로 표현했다. 돌터는 동그라미 안에 뭐 이렇게 했다. 뭐 골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베르셀리우스는 이제 원래 이 원소마다 뭐 이름이 있어요. 예. 그 금에 해당하는 뭐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첫 글자는 뭘로 써야 돼? 대문자야, 대문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문자. 자, 그래서
써있네요. 알파벳으로 쓰되 나이트로젠이니까 N을 썼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써야 돼 N을. 네온이야. 그래서 여기 E자를 소문자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수소, 헬륨, 리튬,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알루미늄. 이거 I 아니고 L이에요. 소문자이기 때문에 I 대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규소, 인, 황, 염소, 칼슘.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미안해. 나도 지금 잘못 말했네. 칼륨이야. 칼륨, 칼슘, 철. 저거 플루오린이야. 이거 플루오린 F1 플루오린 달라요. 철하고 구리 Cu, 은, 금. 뭐 가끔 나올 때 있는데 수은 이런 거 수은이야. Hg 수은.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아연, 뭐 이런 거 아이오딘, 뭐 이거 브로민. 또 뭐 있을까요? 뭐 납, PB, 뭐 붕소? 붕소는 뭐 B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원래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래 외우는 거예요. 예. 원래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은데 넘길게요. 예. 써볼게. 순서대로 수헬, 리배, 붕탄, 질산, 풀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거 원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나, 만, 알, 지, 뭐 지라고도 해도 규라고도 하고, 펩시, 콜라, 칼카. 여기까지 20번이에요. 20번. 요대로 사실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 족번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H하고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은 그거죠. 분자 하나로. 네, 얘네들은 뭐 이게 뭐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는데, 뭐 요런 애들은 이제 뭐 단원자 분자인 거지. 자기 혼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애. 헬륨, 네온, 아르곤. 단원자. 여기서 여기에서는 요렇게는 금속이에요. 요렇게 금속입니다. 요거는 원래 준금속이긴 해요. 준금속. 근데 이게 더 많이 그리면은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금속이 많은 것 같지만 요렇게는 비금속이죠. 비금속.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118가지 중에서는. 불꽃 받는데 금속만 되는 거죠. 뭐 배우는 거에서는 사실 금속만 뭐 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자식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한다. 자, 수소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H2라고 쓰시고 소문 이게 아래첨자 쓰셔야 되고요. 요 1은 있는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H2O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물이 두 분자가 있다. 맨 앞에다가 이제 크게 2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총 수소는 4개가 있는 거죠. 한 분자당 2개인데 두 분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총, 이 원자지, 원자 총 얘는 2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산소 O2, 일산화탄소는 CO, 이산화탄소 CO2, 요 2가 요 2입니다. 염화수소 HCl, 암모니아 NH3, 메탄 CH4. 자, 이거를 원소기호 HE,
칼슘 Ca, Cl.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거 분자식이라고 하죠. 분자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릅니다. 이거 지금 물이랑 과산화수소는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구성하고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까닭.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넘기시고.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개수 다르다. 원자 크기가 매우 작고 눈에 작아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 모형을 이용합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 원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산자가 있죠. 분자. 탄소는 C고요. 수소는 H고요. 산소는 O고 구리 CU입니다. 자, 분자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거고, 분자는 결합한 원자 성질이 다르다. 결합하는 원자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진다. 원소기호죠. 원소기호. 요렇게지, 요렇게. 질소죠, 질소. 헬륨, 리튬, 나트륨은 Na, 칼륨은 K고, 칼슘은 Ca고.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분자식이죠, 분자식. 분자식이고요. 산소는 이제 이거는 O라고 쓰면 안 돼. 분자식 O2입니다. 저 암모니아. 요 메탄 CH4. 됐어? 넘기겠습니다. 이온은 원래는 요렇게 이제 뭐 이게 리튬이죠, 리튬. 근데 요게 전자가 하나가 이게 잘 떨어져요, 이게 사실 껍질이 있어가지고 두 개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는 잘 떨어져요. 왜냐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수소라고 치면 이게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하나, 수소는 사실 음이온이 되진 않아.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뭐 CL이 전자 하나 얻으면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양이온. 근데 왜 플러스 전하를 띠냐?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이온식. 플러스만 쓰면은 전자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소리고, 이게 더하기니까 더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더하기의 의미는 전하를 의미해요. 어떤 전하. 전기적인 성질. 전자를 더했다 이게 아니지. 요거 전자가 두 개가 붙으면 전자가 마이너스성이니까 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뺏겼다 이 소리가 아니다. 전자를 얻었다라는 소리죠. 얻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플러스 1가고요. 이런 거 다 사실 외워야 됩니다. 칼슘 2가 플러스고, 마그네슘 이온은 Mg 2가 플러스고, 요거는 좀 이상하죠.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고, NH3가 암모니아인데 여기에 H 플러스가 붙어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이온이 아니라 암모늄 이온이고, 양이온들은 다 이온 화자가 붙진 않습니다. 이온이고, 음이온은 화가 많기는 한데 뭐 없는 것도 있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되고, 원래는 염소니까 소자를 빼고 염화이온을 합니다. 산소도 소자 빼고 산화이온. 황은 이제 뭐
뭐 소가 없으니까 그냥 황화 이온이고. 황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SO4 이가 마이너스는 이거는 황산 이온, 황산 이온. 적으세요. 탄산 이온은 CO3 이가 마이너스, 질산 이온은 NO3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옆에 밑에 있네요. 예, 암모늄이온, 황산이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 1가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얘는 한 덩어리로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거 있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아셔야 됩니다. 전자를 하나 잃으면 이거 원자 핵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전자 2개 쓰시고 이거 뭐 2개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자 2개 얻었다고 되어 있죠. 플러스 8은 변화가 없고 전자를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 5 2가 마이너스, 이건 산화이온. 다음에 자, 이온들은 이제 물에 잘 녹습니다. 전하를 띠게 되고. 근데 이온은 물에 녹으면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못 왔다 갔다 거려요. 자기네들끼리 딱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이제 뭐 증류수 안 통합니다. 증류수. 물이어가지고 잘 통할 것 같지만 안 통하고요. 설탕 수용액도 안 통합니다. 진하면 통하지 않아요? 뭐가요? 설탕 수용 안 통해요. 왜 어디서 진하면 어디서 통한대?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아니 아니야,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0에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0이야. 네? 설탕은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에요. 분자로 되어 있어서 전하를 띠지 않아.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유롭게 움직이고, 황산구리 같은데 이거 황산구리 수용액도 방향은 이온음료. 아니에요. 네. 황산구리 먹으면 안 돼, 죽어. SO4 입가 마이너스와 뭐 이거 뭐 게토레 뭐 이거 그건 줄 알아요? 예. 위에 이온 파워에이드? 아, 이온 음료야? 아, 미안. 그렇구나. 하여튼 뭐 이온 음료면은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뭐 이런 거 칼슘이나 이런 거 들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무튼 황산구리 수용액도 전기 통해. 네. 아, 여기 이온 음료 써 있는 거구나. 못 봤습니다. 자, 나도 이온음료. 그래서 물 전기 안 통한다고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물 전기 통한다고 막 배우잖아. 그 물에 이온이 녹아 있어서 통하는 거야. 물에 무슨 땀 같은 거, 뭐 땀에 이온 이런 거 있으니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예. 증류수지, 증류수. 요거 증류수는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 물은 이온이 아니에요. 물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자 했고, 설탕 안 통하는 거 아셔야 되고, 여기에 뭐 설탕 이 용액에 그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죠?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야. 근데 고체면은 또 안 통해. 이온이어도 고체면 안 통해. 왜냐하면 얘네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해요. 고체 이온도 있어요. 고체지, 이게 고체잖아. 아, 네. 소금 고체죠. 네. 소금 고체잖아요. NaCl인데 고체잖아요. 아, 그렇죠. 염화나트륨은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은 통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이온은 이제 전하를 띠고 있고요. 예, 설탕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이온이 아니야. 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기적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이 돼요? 양이온이다, 양이온. 전자 얻으면 음이온이다, 음이온.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을 띠는 거예요.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전화 뜨는 거예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될 수 있다. 물에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선생님 질문이 그럼 증류소 만지고도 저 기구 만지면 되죠?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니네 손에 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증류소일 수 있죠. 근데 자기 손에 땀 같은 게 있어요. NaCl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이런 거 있습니다. 이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앙금 생성 반응으로 알 수가 있는데, 자, 염화나트륨에 염화 있지, 염화. 네. 이게 여기도 염화, 이거 염화 칼슘이네요. 이거 질산 나트륨이네요. 하여튼 그런 거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질산 은이 Ag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이걸 떨어뜨리면 염화 있지, 염화. AgCl 염화나트륨 흰색 앙금되고, 질산이 있죠? 이거 안 돼요. 염화 있죠? 이거 흰색 앙금돼. 수돗물도 돼요. 수돗물은 증류소가 아닙니다. 얘는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흰색 앙금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봐봐, 여기 봐. 앞에 게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야. 어? 앞에 게 플러스 뒤에 게 마이너스야. 앞에 게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예요. 앞에 게 플러스인데 이거는 2가 플러스 써야 돼. 왜냐면 CL이 1가 마이너스인데 두 개 붙었죠? 네. 그러면 이게 전화량이 맞으려면 요거는 2가 한 개만 있어도 2가 플러스가 돼야 돼. 여기. 자,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는 것은 이제 은이온이랑 이제 반응하는 건데, 얘랑 얘가 되죠. 왜냐면 염화이온이 있으니까. 얘 둘은 흰색 앙금이 됩니다. 여기 뭐 수돗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은 염화이온이죠. 네.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을 잘 보시면 수용액일 때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입자가 작으니까 투명해. 얘도 투명해. 잘 녹아 있으면 투명해. 네. 근데 이렇게 섞으면 플러스랑 원래 마이너스랑 만나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 네. 얘네들이 만나면 앙금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얘네들은 만나도 앙금이 안 돼요. 뭐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앙금이 되는 건 물에 안 녹으니까 뿌얘져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얘가 앙금이 되는 거고, 앙금이 되면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온이 아니거든. 이온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뭐요? 그 남아있는 이온 때문에. 그렇지. 네, 남아있는 이온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얘 때문에 통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AgCl은 이온이 아니야. 앙금이야. 납은, 자, 이게 은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얘가 염화은이 아니라, 이거는 염화은이구나. 얘는 이제 PbI2는 아이오디나 납이야.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앙금. 탄산가스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요게 적어도 여기 책에 나오는 세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이오딘 하나, 탄산칼슘, 염화은,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흰색 앙금인 염화은. 납이온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어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지 알아본다. 쓰세요.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지.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앙금이긴 한데, 이 산호라던가, 이거 탄산칼슘이고요. 뭐, 진주라던가, 탄산칼슘이고요. 석회동굴, 탄산칼슘이고, 예, 여기 진주, 뭐, 진주는 없나요? 하여튼 그런 거 다 탄산칼슘이고, 예, 조개, 계란 껍질, 탄산칼슘,
지하수 보일러 용수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보일러관의 내벽에 관석이 쌓이는데 관석이 탄산칼슘, 뭐 석회암 뭐 이런 거 탄산칼슘 되게 많아요. 탄산칼슘 앙금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 잠깐 나오네요. 황산 바륨도 흰색 앙금이고, 요게 지금 대장의 그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은 거예요. 이거는 황산바륨이 엑스레이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황산바륨을 이제 뭐 조영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씁니다. 쓴다. 이온 정기적으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 전하. 쓰세요, 전하.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요런 모형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전자 떨어지는 그림이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음이온. 이온 표시. 네, 전자수를 나타냅니다. 양이온 전자 하나, 이건 두 개 얻었고, 황화이온, 요거는 소이온. 이거 수하이온 아니고, 요거 소자 붙었다라고 해서 막 빼지 마시고, 양이온은 그냥 다 이온을 쓰는 거예요. 암모늄 이온, 마그네슘 이온은 Mg 2가 플러스입니다. 2가 플러스.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이건 산화이온. 수산화 이온. 자,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면은 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시면 그렇네요. 앙금이고요. 질산은을 떨어뜨렸더니 만약에 염화은이 생성돼서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온에 대한 거, 전자 잃거나 얻어서 전할 때는 입자도 맞고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죠. X. 전자 두 개 얻으면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음이온 됩니다. 음이온. 산소 원자가 산화 이온이 되는 과정을 쓰시오.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온화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륨 수용액에 각각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두 수용액에서 모두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염화은, 그쵸?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식은 이거 써야죠? 이 앙금의 이름, 염화은. 한글로, 이름은 한글로 쓰시는 거고, 뭐, 화학식 이러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름은 한글로 쓰시는 거고요. 스스로 점검하기. 자,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서 기본 성분은 성분 원소 일부 원소 포함하고 있다. 불꽃 반응 외에 원소 구별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뭐 선 스펙트럼 분석, 선자 빼지 마시고 선 스펙트럼 분석. 근데 이게 맞나? 하여튼 요것도 있고, 앙금 생성 반응도 있는 겁니다. 기본 입자는 원자, 독립된 입자로 뭐예요? 분자. 간단한 기호 원소 기호. 전자를 잃으면 뭐예요? 양이온. 전자 얻으면 음이온. 자, 앙금.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므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원소다, 원소. 원자가 아니라 쓰지 마시고 원소가 아니다. 자, 원자에 대한 설명. 요거 맞고요. 전기적 중성 맞습니다. 이온이 아니니까. 자, 원자의 종류 관계없이 전자 바퀴수 같은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4분자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 탄소와 산소로 되는 거 맞고요. 분자 한 개로 이루는 원자는 세 개다. 2개이다. 3개죠? 1 더하기 2에서 3이죠? 네. 지금 총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럼 총 분자는 4개가 맞고요. 산소 원자의 총 개수는 2개가 아니라 2, 4, 8에서 8개가 맞죠? 자,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봐봐. 무조건 염화은 쓰지 마시고 요게 요거잖아. 그쵸? 탄산, 이게 탄산이야. 탄산, 칼슘. 네. 불꽃 반응색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가요? 안 같죠? 왜냐면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주황색이고 칼슘 주황색이거든요. 전원장치 연결하면 가에서 다 모두 전기가 통한다. 맞죠? 왜냐면 여기 이온 남아있죠? 네. 기억 디귿. 자, 요것도 책에 나오니까 그래도 자, 물이 원소가 아니까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그쵸? 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자, 어떤 물질 가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리튬 있죠? 네. 스트론튬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 이런 거 없지. 네. 되게 많이 없어요. 나트륨 있죠? 네. 리튬과 나트륨이 물질 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리튬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뭐 서술형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대충 이제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염소와 나트륨을 이루어졌고 노란색이다. 노란색 이건 나트륨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그런 거 그쵸? 질산 나트륨 또는 뭐 염화가 들어있어. 뭐 염화 칼슘, 뭐 칼륨 이런 거에 불꽃 반응색을 확인해 보면 나트륨 때문이면 얘랑 같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염화라고 치면 얘랑 같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해 보면 되죠. 질산 나트륨이나 염화 칼슘과의 불꽃 반응과 비교해 본다. 자, 플로린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모형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전자 원래 9개 있다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전자 10개가 되는 모형 그리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꽃 반응 실험하는 건데 지금 노란색 나비온에 떨어뜨린 노란색이래. 그럼 뭐 있어야 돼?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어야 돼요. 불꽃 반응 했더니 보라색이래. 뭐 있어야 돼? 칼륨 이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 마저 합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판을 두면 원래 나침판은 북쪽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잘 봐요. N극에서 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잖아요. N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요런 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꼭 알아야 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분명히 써있다. 자기 맘대로 하지 마시고. 자, 코일이 있는데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칠게요. 이렇게 표시해.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감아도 이렇게.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 이게 자기. 그러면 너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잖아요. 그렇지. 저기서. 네. 이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는데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네. 표시에 이렇게 되겠다. 네. 예. 그러면 나침판이 여기는 요렇게 가리키고 여기는 뭐 요렇게 가리키고 여기는 요렇게 가리키고 여기는 요렇게 가리키고 여기는 요렇게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자석 내부는 자기장이 S에서 N이에요. 예.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는 거야. 이게. 코일은 그래. 코일은 전류 방향을 네 손가락을 하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여기를 향하잖아. 오른손으로 하면. 그쵸? 네.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요거는 요 정도 표시될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반대.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그쵸? 네. 어? 네. 손을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이쪽 향하고 N에서 나와서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S로 들어갑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 방향 바뀐다. 자, 여기도 제발 엄지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 감아줘야죠. 네. 여기 N, S. 네. 제발 오른손으로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전류가 방향 바뀌면 자기장 바뀐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장이라고 하지, 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코일에 흐르는 전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지하철 승강장에 나침판 들고 서 있으면 지하철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판 바늘이 북쪽 방향의 아닌 방향을 가리킨다. 뭐 자기장이 형성돼서 그렇긴 하죠.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모인 비행기 전동기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이게 되게 책엔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그쵸? 예, 뭐 직선 도선 이런 거 안 나왔죠? 예전엔 다 있었어요. 직선, 원형, 코일 뭐 다 있었는데,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근데 뭐 니네 선생님들이 나눠준 프린트에 뭐 있으면 그런 거는 해야 됩니다.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꼭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전류 표시에 전류. 자기장은 N에서 S. 이 자기장. 이렇게 손을 피고 자기장 먼저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전류. 손바닥 아래 향하죠. 네. 그러니까 힘이 안 되죠, 이러면은 이제 이 알루미늄 호일이 밑으로 이렇게 축 쳐져요.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중력 때문에 쳐진 것 같지만 만약에 이거 바꿔서 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붕 떠요. 네. 반대가 됐어. 반대가 돼서 붕 뜹니다. 그거 뻥 아니다. 이거 쳐지는 거 진짜 쳐지는 거 맞아요. 네. 자, 플러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플러스를 꼭 찾아. 플러스에서부터 이렇게 전류, 자기장은 N에서 S. 손 피고 자기장 먼저 하세요. 자기장 먼저. 자기장 N에서 S. 전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거 해. 네. 용민이 할 거 안 할 거 이거. 해. 그러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니까 얘가 진짜 위로 힘을 받아요. 이거 문제 풀 때 연필 놔두고 오른손으로 해. 네. 연필 끝까지 쥐고 있는 애들 있는데 제발 놓고 하시고.
전류가 세게 흐르면 힘이 세고요. 자기장이 세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다라는 건 이제 자석의 힘이 센 거죠. 네. 자석의 힘이 세면 또 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도도 중요한데, 각도는 말이 안 나왔지만 하여튼 수직일 때,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일 때, 그때 제일 셉니다. 전동기가 돌아가는 원리. 자, 전류 찾아 플러스 이렇게 여기 가서 따라가는 거, 이게 전류 방향. 전류, 요게 전류, 요거 여기 나옵니다. 여긴 들어가고 나온다. 자기장 N에서 S. 자기장 먼저 하시고 전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네. 위로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 손가락 옆에 놓고.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가 나오니까 손을 뒤집어야지. 네. 이거를 안 뒤집고 막 이상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장은 그대로 냅두시고요. 네. 전류만, 엄지손가락만 바꿔야지. 얘는 위로 가게 표시하시고 아래로 가게 표시하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야. 이 시계 방향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에요. 네. 만약에 전류가 반대가 되면 이제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거 연결할 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하면 거꾸로 돌아가요. 전류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 근데 전기력이라고 쓸게요. 전기력 이상하다. 미안해. 자기력이라고 했다. 자기력을 받습니다. 전력이 아니라. 힘이라고 해도 되거든? 네. 이상한데? 힘이라고 해야겠다. 미안해. 그냥 힘이라고 쓸게. 힘을 받는다. 네. 힘을 받는다가 맞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있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장 방향 바꾼다는 그 자석. 이렇게 놔둔다라는 거예요. 네.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센 전류를 흐르거나 센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에 네오디듐 자석 이런 걸 바꾼다든가 이런 거죠. 보시면 스피커도 이런 힘을 받는 거예요. 스피커가 여기 전류가 흘러, 요게 코일입니다. 요게 코일. 요게 코일이고 요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나. 니네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대보면 막 이렇게 밀어요. 아, 그래요? 니네들 이어폰끼리 대보시면 밀어. 왜냐면 거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어폰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요 이어폰이랑 요 이어폰이랑 이렇게 가까이 해봐. 그러면 서로 밀어요. 자석이 있거든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감아줘 보시면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표시하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 바뀌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아직 힘이 아니야. 밑에 줄 알았어. 자기장이고,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흘러야지 힘을 받는 거예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다. 이게 힘이지. 자, 그리고 요 길다란 게 플러스야. 길다란 게 플러스. 제발 길다란 게 플러스. 이렇게 전류가 가는 전류. 길다란 게 플러스. 넘기 놓으시고, 자기장 들어가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 네. C. 알겠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 방향으로
C 방향으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다. 전류 자기장 들어가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위로 그쵸? 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전동기의 원리는 이제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자 플러스 챙기시고, 플러스 여기 갑니다. 전류 이렇게 가고 나오고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 먼저 가시고 들어가죠. 얘는 위로 그쵸? 얘 왼쪽은 위쪽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얘는 자기장 튀어나와. 튀어나오니까 아래쪽이죠? 네. 그러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그쵸? 네. 이게 시계 방향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요? 간이 전동기, 전류를 세게 흐르면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하는 거 맞고, 네, 방향이 바뀌면 코일 회전 방향 바뀌는 거 맞고요. 극을 바꾸어도 코일 회전 방향 바뀌지 않는다. 틀립니다. 바뀝니다. 자, 요거는 안 해도 되고, 여기 4번에 보시면 이게 요렇게 가네요. 그러면은 요쪽이 NS고, 근데 코일 주변에 자기장 생기고 전류 방향 바뀌면 변하지 않는다. 틀렸고, 기역의 나침판을 놓는 거죠. 그러면 N이 코일 쪽을 가리키죠. S, N이. 그 다음에 이거 안 해도 되고, 8번. 자,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돈대. 그럼 얘 위로, 얘 아래로. 힘을 표시해 놓고, 일단 전류 방향이 중요한데 A, B 쪽으로. N에서 S로 가고 손바닥을 위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B에서 들어가요. B에서 A로 나가야죠. 나와야 돼. B에서 A로. 그쵸. 전류 방향. 얘도 해보시면 D로, D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해야 되잖아, 그쵸? D에서 C로. 그 D에서 C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뭐 요거는 약간 응용된 거죠, 지금. 얘는 전류가 B에서, 전류는 DC, BA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은 생물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동물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만든 걸 먹어요, 우리는. 뭐 물론 동물도 먹지만.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다라고 꼭 아셔야 되겠고, 비트비용액을 숨을 불어넣어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 노란색 바뀌어요. 그럼 이게 지금 노란색인데, 하나는 이제 물풀 넣고, 여기도 물풀이 넣었지만 여기는 빛을 차단한 거고, 그쵸? 3시간 놔둔다. 그러면은 이 비트비용이 안 변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고, 얘는 그대로 노란색이 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빛이 또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왜냐면 빛을 차단했더니만 광합성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은,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산소 생성되는지 알려면 불 붙여봐야 돼. 불이 잘 붙나.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광합성에서 산소 생성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산소가 생성된다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실험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 이걸 아는 실험이다. 그저 하는데요. 그 나에서요. 네. 만약에 지문에 나에서 기포가 올라왔다고 써 있으면 저거 산소가 될 수.
아니 뭐 기포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실험은 아니잖아요. 일단 아니고 시금치 그 실험.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요. 자, 포도당이랑 산소를 최초로 만듭니다.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 채관 아니고, 요런 게 일어나는 장소를 써라라고 하면 엽록체를 써야 돼. 엽록소 쓰는 거 아니에요. 엽록체 쓰는 거야. 염록소는 염록체 아닙니까? 뭐 색소인데 걔는 빛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사실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작용을 해요.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들어가고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산소는 나가죠. 기공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낮 동안에는 녹말로 저장을 해요. 이 밤이 되면 설탕으로 분해해서 체관을 통해서 각 부위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가 모든 식물세포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검정말 잎을 떼서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으로 끓여. 그러면 엽록소가 빠져 탈색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 이런 게 떨어뜨리면 얘가 청람색으로 변해. 근데 청람색 변하는 이유는 녹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뭐 포도당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녹말 검출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 알갱이들이, 초록색 알갱이들이 그게 색깔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청람색 바뀌어 있습니다. 청람색으로 바뀐다. 청람색이다. 문제 그 문제를 봤는데 저 광합성을 안 한 부위를 하면요 반응이 안 일어나죠. 바로 한 부위만. 네. 광합성 안 한 부위는 이제 빛을 가리면은 그렇죠. 네. 빛을 가리면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발생하는 기체 확인하는 거, 여기 1% 탄산 나트륨 수용액 넣는 이유는 CO2 공급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광합성 하는데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모아요. 산소. 그쵸. 그거를 이제 향불을 붙여보면 얘가 불이 다시 타오른다. 산소의 성질이죠. 예, 불 활활 잘 타오르게 한다. 자, 광합성은 식물이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양분 만드는 거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양분은 포도당은 녹말로 바뀐다. 예, 이제 녹말로 이제 저장해 놓는다. 수박 열매의 표면에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엽록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약간 녹색이잖아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온실 안의 식물은 투명한 벽과 천장을 통해 비치는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한다. 자,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 일단은 요 실험은 뭐냐면 이 시금치 잎 조각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좀 빠집니다. 뭐 이거는 사실 공기 빼는 역할인데, 그래야지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혀 일단.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CO2 공급. LED 등을 하나 키면은 얘가 뭐 50초 걸려. 예를 들어서 한 개 켰을 때 두 개 켜. 빛의 세기가 세졌죠? 뭐 한 40초 뭐 이렇게 걸려. 세 개 켜. 그러면 한 30초 만에 다 떠오른다. 이거 다 떠오른다. 왜 떠오르냐면 산소가 생기니까 가벼워지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오르는 거는 광합성 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빛의 세기가 세면은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온도는 한 40도 넘으면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그 엽록체도 파괴되고 이러는 겁니다. 광합성 영향에 미치는 환경 요인 3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년인 거죠. 그 해에는
수확량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여 광합성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증산작용,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물이 증발돼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이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잎의 기공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잎이 없으면 증산작용 안 일어나요. 그 물이 줄어들질 않아. 그럼 이거는 물이 좀 줄어들어 나중에. 근데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자연 증발 막기 위해서 그렇고, 근데 이렇게 비닐봉지 씌우면 여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습도가 높아지면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 증산작용 효과, 물 상승의 원동력. 예, 물 상승의 원동력. 그런 말 없나요? 어디? 예.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없어요? 물 상승에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물 상승의 원동력, 두 번째 체온 조절. 물이 증발되면은 열에너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 농도 조절, 농도 조절.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체액의 농도. 그러니까 얘가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내보내고요. 자, 체온이 높아지는 걸 막는 거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기공은 이제 잎의 뒷면에 많습니다. 잎의 뒷면에. 그리고 공변세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요게 공변세포고,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이 가운데 구멍은 기공이고, 공변세포를 보면은 엽록체가 많죠? 네. 그래서 광합성 할 수 있고, 주변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낮이 되면은 여기 광합성을 해. 그럼 여기 포도당이 많아져, 녹말이랑. 그럼 농도가 진해져. 그럼 물을 흡수해. 물이 흡수하면 이 공변세포가 부풀어요. 이게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는데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낮에 열린다. 낮에 열린다. 안쪽 벽이 두껍다. 네? 낮에 열리고 안쪽 벽이 두껍다.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난다. 증산작용은 수증기를 변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되어 있고, 기공을 통해 식물의 생명활동에 관련된 기체가 드나드는데, 뭐 이산화탄소는 뭐 들어오고, 뭐 산소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되죠. 뭐 밤이 되면 산소가 들어오겠지만. 자, 잎이 무성한 나무는 옮겨 심을 때 잎을 떼낸다. 네. 증산작용을 막으려고요. 왜냐면 뭐 뿌리가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체내 수분 날아가 버리면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옮겨 심는데 잎을 더 뗀다 이거죠. 잎을 더 뗀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 가시나요? 자, 넘겨서 광합성, 빛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요거는 엽록체를 의미한다. 엽록소 말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 포도당을 만드는데 녹말로 바뀌고, 광합성 결과 산소도 발생한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긴 하죠. 광합성은 잎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아니고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통해서 포도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니까 녹말이야, 녹말. 자, 반은 무엇이냐?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데,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는 거고. 자, 요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비슷한데요.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온도는. 증산작용 기공을 통해 일어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 식물체에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증산작용으로 식물체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에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증산작용은 수증기로 변해서 나가는 거고, 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증산작용으로 잎까지 이동한다. 잎에서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끌어올려진 물이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죠. 예. 증산작용을 통해서 끌어올려진 물이 광합성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기공 2개 공분세포로 되어 있다. 자, 호흡 마지막이네요. 호흡은 반대 과정인데요. 광합성과 반대 과정이고, 예,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얻다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예,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 호흡. 근데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데, 낮에는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가 나온 애 일부를 호흡하는데 다시 쓰는 거죠. 근데 호흡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써요. 그러니까 낮에는 산소가 많이 나오죠. 근데 밤이 되면은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밤이 되면. 근데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광합성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요걸 다 합쳐도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호흡, 에너지 저장은 광합성. 밤에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합니다. 호흡만 하니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낮과 밤에 기체 교환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냐.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호흡만 일어난다. 잎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식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으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얻는데, 걔로 뭐하냐, 뭐 꽃을 피우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생명 활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 에너지로. 양분의 사용, 뭐 남은 것들은 녹말로 저장하는 애들, 감자, 고구마, 쌀, 뭐 이런 거, 설탕은 사탕수수,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애, 포도랑 양파, 단백질로 저장하는 애, 콩, 예, 지방으로 저장하는 애, 깨, 땅콩, 그런 것도 있죠. 예, 깨, 뭐 이런 거, 깨에서 기름 뽑아내거든요. 기름 짜내거든요. 뭐 들기름, 뭐 이런 거, 그쵸? 이산화탄소, 뭐 산소, 뭐 포도당 산소, 물, 뭐 이런 거 아실 것 같고요. 자,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호흡하는 데 사용하며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등에 저장한다. 자, 요거는 이제 어린 사과 일부를 솎아내기도 한다. 양분을, 뭐 환상바퀴에 대한 건 여기 나오진 않네. 뭐 환상바퀴도 있긴 한데, 그쵸? 그건 이제 체관 제거하는 거죠. 자, 호흡이고 산소, 이산화탄소. 잎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낮에 호흡합니다. 낮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는 거 반대죠. 호흡은 산소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그림 잘 보시고, 여기 낮에 얘가 얘인가? 모르겠다. 잘. 얘가 얘 같긴 한데, 얘가 이산화탄소고, 이거 산소고, 요거 산소, C 산소, 밤이니까 이거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 양분 생성 에너지 저장. 예. 호흡은 에너지 소비 방출. 낮 항상. 다 반대는 아니에요. 이거 밤이라 쓰시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뭐 이거는 반대. 예. 아침부터 수철거리는 자, 엽록체에 잠깐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은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각각의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이산화탄소물 뭐 모르는 거가 없을 것 같고요. 광합성 주로 낮에, 모든 세포 아닙니다. 엽록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저장하는 거죠. A는 물이고, 이거 이산화탄소고, 요거는 포도당이고, 요거는 산소고.
A는 물이죠, 물. 이산화탄소. 예, 포도당. 포도당, 산소. 광합성이요. 광합성 과정이니까 예. A는 물, 산소. B는 산소가 아니라 B는 이산화탄소고. 4번 그래프. 온도는 5번처럼 그쵸? 온도는 이 A는 공변세포, 이거는 표피세포. 기공은 요 그냥 가운데 구멍을 말하는 거고. 틀렸네요, 이 친구. 기분. 틀렸습니다, 그쵸? 표피세포입니다, 표피세포. 자, 그 다음에 A는 산소. 지금 산소,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애가 산소가 맞고요. B는 광합성과 호흡에, 이산화탄소. B는 이제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광합성엔 이용되지만 호흡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이 에너지 맞습니다. 이 에너지. 요건 에너지죠. 예. 아 그러네. 식물체 구성 성분이 된다. 양분이 그렇기도 하고요. 예, 녹말 맞고요. 예. 녹말로만 저장하는 거 아니죠? 다른 걸로 설탕으로. 지방 다른 것도 있죠. 뭐 요거는 이제 증산작용 실험하는 거고요. 간은 광합성 나는 호흡이고. 하나가 이상.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9번에 이게 양초가 산소가 있어야지 타는데 유리종으로 막아놓으면 산소 다 쓰면 꺼지잖아요. 근데 식물을 같이 넣어. 근데 이게 만약에 햇빛이 비추면 광합성을 하니까 얘가 계속 잘 타요. 근데 밤이 되면 얘보다 더 빨리 꺼져요. 왜냐면 얘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산소를 얘도 흡수를 하니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LED 조명으로도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LED로도. 네, 빛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계속 광합성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을 이용하여도 되는데, 네, LED 조명으로도 이제 뭐 실내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잠을 자. 식물 공장 무한도전. 다 했습니다.